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입니다. 네,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오늘 내일 눈 많이 온대요. 네. 나가실 일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 자영 씨는 아이가 어리잖아요. 네네. 그 눈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아. 눈 엄청 내렸었잖아요. 네, 그때 나가서 놀았었어요. 엄청 좋아하죠, 아이가. 엄청 좋아하죠. 너무 좋지. 너무 네네네. 좋지. 자기가 만지고 아. 차가워서 깜짝 놀라고. 맞아, 맞아. 네. 촉감놀이도 되겠네. 네네. 저도 알겠습니다. 저의 우리 아이와 그 눈 내렸을 때 예전에 그 눈사람 만들고 걔가 또 이거를 그 뭐죠? 그러니까 산을 만들더라고. 네네네. 그래서 이걸 가족산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오.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 아직까지 그래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되게 넘친다. 가족 산이라는 그러니까. 걸 만드는 게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그렇구나. 가족산이야, 막 이런데 한번 그런 거 하면 좋은 추억 남기세요. 저희 애기는 나이답지 않게 그 베란다 음. 있는 쪽 창가에 혼자 자기 의자 갖다 앉아놓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인생 2회차인가. 남다르네. 네. 실례지만 몇 개월이라고 했죠? 이제 24개월 아이고, 야. 아 너무 귀엽다.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좀 찍어서 보여주세요. 찍어놨어요. 커피 한 잔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설경을 바라보며 그 분위기를 느끼는 네. 24개월 아이 너무 귀엽다. 아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어떤 의원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죠. 이용구 의원의 의정활동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음. 뭐 국내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영향이 바로 경제에 나타나면서 이미 두 분이 좀 열을 올렸듯이 과일값도 많이 올라갔었고 예. 아마 이렇게 허리띠를 꽉 조여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현명한 소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두 분은 아무래도 저보다 방송 선배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나이가 많다는 예. 얘기지. 아닙니다. 이 후배를 네. 위해서 나만의 현명한 소비 팁이 있다면 혹시 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있으세요? 소비 팁. 지갑을 열지 말아야지. 근데 소비 팁이잖아. 소비 팁.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도는 건 필요한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경제에 정말 관심이 없어서 지갑을 그냥 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커뮤니티를 좀 사용하면서 생활의 팁을 얻거든요. 예. 근데 이제 카드 사용하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맞죠. 요거를 또 자기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뭐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던가 맞아요. 포인트를 적립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확인도 많이 하고 음. 저는 또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또 하나 새로 알게 된 게 지갑에 이 존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역화폐 카드인데요. 요게 이제 경기도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역화폐를 충전했을 때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까지 맞네요. 네, 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함께 또 제공을 해줘요. 예. 그래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때 이점도 챙길 수 있게 해주고 또 지역 내에서 활용되는 지역화폐다 보니까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을 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용우 의원을 통해서 경기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 들어본 뒤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경기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정책인데요. 특히 이제 골목 상권, 전통 시장을 좀 지원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이제 매출을 증대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지역화폐는 이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자금이 외부로 주되는 것을 좀 방지하고 도민들에게 소득공제 혜택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이제 취지인데요. 지역 내 소비를 증대시키고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경기 지역화폐의 취지를 살펴보면 참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이제 실제 지역 경제 선순환이라는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경기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사용처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 최진만 기자는 예. 경기 지역화폐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어느 분야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장소는 전통시장 이런 데서 많이 쓰지 않을까요? 뭐 그쵸. 먹을 거리 사기 위해서. 네. 전 얼마 전에 어떤 엄마들은 학원에도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네. 두 분 중에 제가 원하는 답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뭡니까? 네, 이 지난 9월에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업종별 결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22년 도내 지역화폐 총 결제액이 4조 6,475억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25%가량이 일반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외로 학원이 그래, 맞아요. 네, 거의 네. 19.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좀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됐던 생필품과 관련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이 학원보다 뒤쪽에 있는 결과였는데요. 2023년에는 학원 비율이 또 23% 비율로 조금 더 오르면서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기도 내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도입된 지역 화폐였는데 이게 좀 학원 쪽으로 점점 몰리는 형태가 되니까 혜택이 좀 오히려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냐, 자금 순환이 효과적으로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예. 때문에 이용구 의원은 지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취지와 함께 이 부분을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전 진짜 얼마 전에 저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학원에서도 쓸 수 있어? 혹시 알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원래 윤아 씨가 원고 잘 안 봐요. 나도 지금 이게 2위여서 깜짝 놀랐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학원도요. 이 골목 상권의 일부이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학원을 여는 거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선순환 구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학원비도 경기도의 골목 상권에 사용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학원도 지역경제 일부분을 포함하긴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지역화폐 사용이 과도하게 학원비로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이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돼야 조금 더 지역 경제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될 텐데 한쪽에 몰리게 되면서 도입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는 거예요. 예. 이용우 의원은 학원으로 사용처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학원 비유는 일부 가정에만 좀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지역 화폐의 정책적인 목적인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활성화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내 자금 순환 효과를 제한하고 또 지역 경제 전체의 소비 분배를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이 사교육을 조정하고 사회적 풍토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을 축소시키는 이제 결과를 날 수밖에 없고, 다만 뭐 학원 업종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화폐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학원비가 약간 세금과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매달 나가요. 네네네. 저희 뭐 초등학생들부터 많이 다니잖아요. 맞아요, 유치원생들도 막 뭐 수영학원도 다니고 어디도 맞아요. 다니고 막 이러니까.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꽤 소스라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본래 취지를 또 보면 또 그런 거 아닐 것 같고 네. 또 그렇다고 또 규제를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사용처를 제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는 이용우 의원의 답변이 있었고요. 다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처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유도가 될 수 있게끔 인센티브 등에 대한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명절 때 골목상권 전통시장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경기지역화폐 장보기 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 캐시백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비자들이 좀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할 거고, 지역화폐 정책 분석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사용처 비율에 따라서 사용자나 소상공인들의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기적인 데이터 평가를 하고 실질적인 지역 내 자금 순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더불어 지금 지역화폐 캐시백 등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이제 도비하고 시군비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여기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또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함께 꺼내줬습니다. 네. 아니 뭐 단순히 소비자들이 뭐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기보다는 소상공인들에게 진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호 의원은 먼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 혹은 경험 없이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해요. 그렇죠. 때문에 이 실제로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이미 돈이 들어갔고 투자가 됐고 맞아요. 시작한 상태라서 변화를 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컨설팅 교육이라던가 혹은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도 이용호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디지털 전환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한 성장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좀 아마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마케팅 교육이라든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 또 디지털화된 재고 관리 시스템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집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필요한 물건을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워낙에 보편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디지털과의 융합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돼버렸어요. 때문에 앞서 말한 방안들 외에도 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앞서 말한 지역화폐가 직접 연결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은 이를 통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도 잘 유도를 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근로환경 개선이나 노동법 교육, 고용안전 지원 프로그램 등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실질적인 방안들이라는 말들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화폐, 경기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지역 화폐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 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쪽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의정 활동 살펴볼까요? 혹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입니다. 사실 요즘에 마을이라는 단어 사용 잘 안 하잖아요. 어디 아파트 네이밍할 때나 들어볼 법한 단어라서 저는 좀 어색하기는 한데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 내의 사람들이 함께 만남을 갖고 그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마을 라디오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들어본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네. 우리 그러니까. 우버스에서도 여기서도 하고 듣잖아요. 있고. 네네. 예, 예. 사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그런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도 하고 또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협력과 연대를 촉진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무소 같아요, 동사무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 요즘 고령화돼서 지역에 잘 안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직접 좀 할 수 있는 아. 동사무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사랑방 같은 그런 그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세대 간의 교류가 좀 생기겠네요. 그쵸, 시작하면.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지역 내 문제를 소통을 통해서 또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고 해서 그 얘기 직접 들어봤어요. 함께 들어보시죠. 최근 몇 년간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원 25명인 센터에서 최근 3년간 18명 정도 퇴사를 하였고 평균 이직률은 이제 20%가 좀 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를 넘어서 조직 구조나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외부 성과 평가에서 양호한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 환경은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평가 체제의 신뢰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역시 직원들이 수시로 퇴사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근무 환경은 이제 보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직률 높다 보면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곳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는 지역민들의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라포 형성이 된 숙련된 직원의 이탈은 곧 조직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손실되는 문제로 직결될 수가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릴 거고 또 신규가 들어왔을 때 교육이나 사용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서 적응 비용도 증가할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평가는 되게 좋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외부 평가의 그늘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센터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이제 조직의 운영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 뭐 근무 환경 개선이라던가 처우 개선이라던가 조직 문화 개선이 시급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면 말씀하셨던 보수 체계도 조금 더 바꿔야 될 거고요. 후생 복리 제공이나 또 업무 강도, 근무 시간 유연화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용훈 의원이 노동운동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근무 여건은 참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비단 마을 공동체 지역센터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노동자가 모두 다 안전하고 또 공정하고 일하고 싶은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그 노동의 가치를 좀 존중하고 경기도 내 노동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 환경과 또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시기고요. 노동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 안정의 근본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노동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용훈 의원은 특히 올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하는 사람, 곧 노동자를 위한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이 마을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역 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용호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하나오 돌번님 앞으로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셨는데 지역 화폐, 요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60대 수원 애청자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현장의정 포커스 함께했고요. 민자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